안녕하십니까. LNF 주주 여러분들. LNF가 어제 긴급 소식이 나왔죠. 바로 테슬라와 계약을 진행했던 3조 8천억 금액이 973만 원으로 감액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LNF의 주가가 급락을 맞이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LNF에 대한 기업을 믿고 계셨고, 갑작스럽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훅 치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마음고생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2차 전지에 대한 랠리가 끝난 건지, 현재 테슬라와 왜 이런 소식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LNF의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LNF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이 피 같은 돈을 우습게 보는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부분 제가 대신 욕해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잠시 동안은 마음을 놓아주시고, 현재 이 계약 공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 거냐면, 우선 2023년에 이 계약 공시가 나왔었죠. 테슬라와 3조 8천억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도 블라인딩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 실적에 대해서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이지만 주가의 핀더멘탈을 크게 훼손하는 새로운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테슬라가 왜 LNF의 양극재의 수요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테슬라 측에서는 첫 번째 계획이 있었어요. 4680 배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배터리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직접 내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율, 그리고 원가, 성능까지 모두 다 기대 미달이다 보니까 테슬라 측에서도 4680 배터리 이 내재화를 취소했다라는 거고, 현재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수출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핀더멘탈이 소폭 죽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테슬라가 FSD의 확장과 업데이트 소식으로 인해서 인도량 자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제 1월 달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1월 달에 테슬라 인도량 발표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내용들 상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있죠?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소중한 정보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거는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실패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요소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 내재화 실패는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LNF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기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테슬라 측에서도 최근 파워팩, 즉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배터리 내재에 있어서 성능과 수율, 그리고 신뢰성까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대한민국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NF가 추가 공시가 나와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LNF 최근의 행보가 굉장히 달랐죠. 원래 기존 NCM 배터리, 즉 3원계 배터리 위주로 추구를 했다면,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시스템도 LMR에 대한 배터리, 또 LFP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터리의 수요도 NCN이 아닌 이 LFP와 그리고 LMR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LNF가 차별성을 둬서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 번 더 확장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LNF에 대한 추가 공시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니켈 가격 또한 지금 인도네시아 측에서 감산을 통해,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리튬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니켈의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LNF 같은 이 양극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 자체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기억나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은 원자재의 상승이 원가에도 큰 부담이 되는데 이제 양극재를 팔고 있는 LNF 같은 경우 이제 패스스루 구조입니다. 이제 패스스루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원자재 가격을 연동시켜 가지고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판매 단가도 같이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마진율 자체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매출액 자체도 큰 폭으로 향상되다 보니까 LNF가 이번 4분기와 1분기에서 반전 실적을 또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테슬라와 계약을 취소했던 거는 매출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원래 이 부분이 블라인딩 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갑작스럽게 증명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크게 출현이 됐는데 아직 리튬과 니켈의 가격의 상승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면서 LNF의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저와 함께 타점을 잡아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LNF 리튬의 가격 폭등으로 ESS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10만 3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마이너스죠.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질이 좀 달라요.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계약 소식이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의 이 시계열은 조금은 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 4분기와 1분기부터 실적을 함께 지켜봐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측과 유럽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지금은 단기적인 시간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어떻게든 구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ESS다 보니까 현재 ESS에 대한 강조는 아직 덜 부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거잖아요. 지금 물론 마이너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눌리는 가격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됐을 때 그때 함께 타점을 다시 한 번 더 노려가지고 이 LNF로 우리는 결국 목표 주가 20만원과 30만원을 향해 끌고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가 않겠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타점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저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집을 하고 지금 LNF는 이러한 이슈가 있고 저러한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슈는 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F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기회 잡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이긴 2차 전지 흐름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재조명될 수밖에 없어요. ESS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너무 길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로봇에 대한 부분도 LNF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꼭 아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는지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방법 잠깐 보여드리고 이러한 내용들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F라고 연락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기회 잡고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분석과 세력들의 수급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걸음 투자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면 대부분 잘 맞죠. 예측과 대응이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이 근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당일의 가격
가격에 따라 숫자로 움직이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는 호가창가 차트에 대한 변동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우리들의 감정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올라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닌지 매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이 겁부터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제 조건과 기준으로만 우리 주주분들과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기준과 근거니까요. 그러면 이 기준과 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추세를 바라봅니다. 이 추세라는 것도 강한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길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항상 주가를 반전시키는 거는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됐을 때, 그때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에서 이 눌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그저 반등이 나오는 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평선에 대한 역배열과 정배열로 주가의 상황을 같이 함께 바라보고 있고, 중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추세와 파동을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 터지면서 캔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매물대를 만들죠. 이 매물대가 저항과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항과 지지선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저항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지지선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른 타이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들의 펌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수급이 한번 강하게 터진 종목들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받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거나 이 추세 자체가 더욱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를 항상 캐치를 하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바닥 구간에서 한번 터뜨리고, 즉 매집봉을 터뜨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닥에서 기회를 잡아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스윙 전략들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삽니다. 핀더멘탈과 앞으로의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이슈 자체도 계속 붙게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고, 반대로 업황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업황이 서서히 퇴화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세력들의 물량 떠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DI라는 종목입니다. 이 DI라는 종목은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이제 9월 15일에 이때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했었죠. DI라는 종목의 차트를 함께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진행을 하면서 세력들이 고점을 서서히 낮추고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음 강하게 나올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파동 안에서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그어봤을 때 수급이 터지면서 더 빠른 캐치를 할 수 있었고, 우리는 DI라는 종목 15,000원대부터 함께 매집을 진행을 했죠. 이렇게 매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9월 4일에 SK하이닉스를 저희가 함께 투자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SK하이닉스 저희가 63만원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갔는데, 당시 SK하이닉스의 가격을 보면 26만 8,500원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때부터 D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추세였다라는 거고, SK하이닉스가 내년에 나올 모멘텀을 보니까 물론 엔비디아 루빈도 있죠. 루빈도 있지만 지금 이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D램의 업황이 크게 부응될 수밖에 없구나. 이 AI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사이클이 돌 건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핀더멘탈을 알고 함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즉 세력들은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터질 이 업황과 기대감에 있어서 미리 매집을 진행했다가 주가를 터뜨리면서 계속 이슈를 터뜨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들의 차익이 강하게 던져질 때 우리는 이를 더 빠르게 캐치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 근데 영상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대응과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가 창가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이 변동성 안에서 이거 정말 기회가 맞나? 영상에서는 기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타점을 잡으면 될지 혼자 고민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는데요. 010-2456-8354로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라고 행운의 숫자 7이나 한 걸음,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고 또 수익을 쌓는데 이 첫 발이 중요하죠. 즉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걸음이라고 연락을 주신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앞으로 터질 이 업황이 좋은 종목들 중장기 전략이나 또 당일의 단타 전략 등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한 걸음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 기준과 근거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촬영했던 종목들도 다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신뢰를 쌓기 위한 과거의 이력들을 잠깐 보여드렸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더 추가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LNF는 다시 한 번 더 큰 기회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려놓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기대감이 언제 반영이 되냐? 내년 4분기와 1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현재 눌리는 가격대 잘 체크하고 충분히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이런 강세 파동을 함께 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타점을 같이 함께 받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F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회 잡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